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공항포화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2공항의 완공 시점을 2023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내년 정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조기 개항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세운 제2공항 완공 시점은 2023년. 우선 1년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6개월로 단축하고 제2공항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 기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4조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지금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 5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시하자 제주도가 국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예결위에서 끝내 부결됐습니다. 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종 그 안을 확정할 때 안 들어갔어요. 제주도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온 힘을 다해도 이게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건데.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도 예산이 없어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 특성상 사업비 편성도 쉽지 않아서 기본계획 수립이 6개월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 예상 시기는 2020년.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첫 국비 지원 예산이 차질을 빚은 데다 지역 주민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원희룡 지사의 조기 개항 구상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소득층 주택 임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예산 139억 원을 들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50호를 매입해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매입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발공사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매입 상한선인 9,300만 원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며 집값이 저렴한 읍면지역 주택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안에 고교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 현안인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이나 재배치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평준화고의 입시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고교체제 개편 논의가 특성화고와 읍면 일반고 경쟁력 강화로 확대됐습니다. 특성화고는 학과 개편과 교육 내실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취업처를 적극 발굴해 취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읍면 일반고의 경우 2017년부터 2개 학교를 예술 중점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일환으로 2017년부터 예술 중점 학교, 즉 학급 미술교과에서 2개 반, 그다음에 음악 2개 반 이렇게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학생이 쏠리면 평준화고 입시 과열은 줄어들 걸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문 교육감이 그동안 의지를 밝혀왔던 신제주권의 여중고를 신설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은 정작 개편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교체제 개편을 다루면서 최대 교육 현안인 여중고의 이전 재배치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가 다 밑으로 통학을 한다 이거지. 그 아이들은 여기 고스란히 남을 애들이건 그 수준은 항상. 그렇다면은 여기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학교라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1일 고교체제 개편안 도민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내년 제주 지역에 첫 공립 대안교육위탁기관이 운영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에 제주학생문화원에 대안교육 담당 부서를 신설해
학교에서 위탁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정 2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공립 대한교육위탁기관 제주형 모델로 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 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내년 3월 2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오래전에 구획된 행정구역 경계가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 MBC 임홍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군산의 옥구읍 선재리와 나운 삼동 개사동은 인접해 있는데 경계에 있는 같은 필지의 논들이 두 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토지 관리와 함께 직불금 신청 때마다 서로 다른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대문쯤에 덜 저시겠는데 여기 개사동은 지금 시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좀 비싸요. 한 공장은 소령동과 오식도동으로 두 개의 법정동에 중복돼 있어 단지 활용에 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구역이 두 개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좀 통합해달라는 그 민원을 좀 넣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 삼학동의 한 지역은 주변이 거의 다 행정동인 흥남동인데도 법정동 주소를 그대로 쓰는 등 과거의 행정구역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으로 행정 편의상 적당하게 분할해 놓은 수십 곳의 행정경계가 대부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모호한 읍면간 행정구역 경계는 조정되지 않아 비효율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법정동 간 경계 구역이 좀 변경이 되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어떤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는 그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이에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 달라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은 도로나 하천을 따라 구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경계를 짓는 게 최선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한 대학교 주변의 쓰레기 수거를 중단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줄어들지 않자 수거 중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춘천 MBC 손원교 기자입니다. 원룸이 몰려있는 춘천의 한 대학 주변 주택가 골목입니다. 공원 옆에 생활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버려진 것들입니다. 불법 투기를 하지 말라는 표지판과 단속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학 옆 대로변에도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통닭과 피자 포장에서부터 음식물이 담겨있는 용기까지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춘천시 단속반이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뒤져가며 버린 사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 봉투에서는 인적사항이 적힌 대학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나옵니다. 춘천시가 지난주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펼친 결과 45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0명이 대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이 일대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룸 지역이 특히 심해서 시범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쓰레기 봉투를 파봉하여 수기자를 색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 적발된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모두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네, 어느덧 겨울의 세 번째 절기 대설입니다. 이때는 큰 눈이 내린다고 하지만 오늘 별다른 눈 소식 없이 파란 하늘과 함께 하겠는데요. 추운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에도 큰 추위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요.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8도, 한림과 고산 9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낮 동안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출발해서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산간에는 여전히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선적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외국인 무질서 행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무질서 행위는 모두 1,2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단횡단이 1,2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쓰레기 투기와 노상 방뇨 등의 순이었습니다. 잦은 비날씨로 인해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감귤 농가를 위해 일손 지원 창구가 운영되고 가공용 처리량도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부대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업체의 협조를 얻어 가공용 감귤 처리량을 하루 200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평균 경매 가격은 10kg 한 상자에 1,1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오름군락 경관보호지역이 서부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평화로와 살록 남로, 한창로 등 서부지역 오름군락도 중점 경관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또 경관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오름군락에 감해오름과 금오름 등 16개 오름을 반영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관련 조례에 반영해 오는 15일 열리는 제주도 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전국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6.4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7.7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아이의 평균 수명은 82.8년으로 전국 평균보다 0.4년 더 길었습니다. 감귤 유전자 400여 품종이 확보돼 제주 감귤 품종 개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정부의 골든시드 프로젝트 연구비를 지원받아 올해 221개 품종의 유전자를 얻는 등 지금까지 모두 490여 개 품종의 유전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이 유전 자원으로 교배나 접목을 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